혹시 아이가 울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안아줘야 할까? 아니면 조금은 울게 둬야 할까? 그 짧은 순간 부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지혜의 숲을 거니는 부모님의 산책 시간. 부모 산책입니다. 부모의 하루는 아이의 울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졸려서, 답답해서, 그리고 단순히 품이 그리워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부모에게는 일상의 한 부분이지만 사실 아이에게 울음은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 울음 앞에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안아주면 버릇이 될까? 그대로 두면 정서적 상처가 될까? 이 작은 질문이 부모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애는 울려야 된다. 버릇 들지 않게 그냥 놔둬. 피곤한 일상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요. 작은 인내가 큰 근심을 없앤다. 아이가 울 때 조급히 화를 내거나 무시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인내로 받아주는 태도가 결국 큰 문제를 예방한다는 뜻이지요.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 영아기를 신뢰 대 불신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부모가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이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면 불신이 자리 잡고 불안정한 정서 발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짐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도입니다. 부모가 그 신호에 응답할 때 아이의 눈물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고 그 순간 부모의 마음에도 행복이 깃듭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이다. 울음은 아이가 보낸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들어주는 것이 부모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후 첫 해에는 울 때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아이가 더 빨리 진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울음 빈도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즉, 흔히 두려워하는 것처럼 안아주면 버릇된다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지요. 모든 눈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는 울음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부모는 그 울음을 통해 인내와 사랑을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모든 울음에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이의 울음을 진심으로 언어로 받아들이려는 태도, 그 따뜻한 마음이 아이의 신뢰와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울음은 문제나 버릇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열고 부모를 부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울음은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울음을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성장의 언어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울음에도 발달 단계별 의미가 있구나. 영아기의 울음은 100% 생존 신호입니다. 배고픔, 불편함, 두려움. 오직 울음으로만 표현할 수 있지요. 이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품에 안고 눈을 맞추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울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는 아이의 마음에 평생을 지탱할 신뢰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기를 안듯 마음을 안아라. 단순히 아기를 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부모 자신의 마음도 함께 안는 수행이 됩니다. 유아기에는 울음이 감정을 배우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그냥 달래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언어로 대신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상했구나. 무서웠구나.
아이는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울음을 받아주고 감정을 언어화해 줄 때 아이는 점점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아이는 어른의 마음으로 자란다. 결국 아이의 눈물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의 태도가 아이를 자라게 한다는 뜻이지요. 학령기 아이는 학교에 가서 세상을 배우고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즉각 달려주기보다는 잠시 멈춤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 후 부모가 곁에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말합니다. 네가 화가 나서 울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내 마음 알아. 이제 말로 이야기해 줄래? 이 방식은 뇌의 전두엽 이성적 판단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을 훈련시킵니다. 즉, 울음은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 자기조절을 배우는 교과서가 되는 것이지요. 부모는 깨닫습니다. 아이의 울음을 다루는 건 결국 아이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과 조급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때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피곤에 못 이겨 울음을 무시하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지요. 작은 인내가 큰 근심을 없앤다. 잠시 멈추어 인내하는 그 순간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울 때 부모가 내리는 작은 선택이 아이의 자존감과 성취 그리고 행복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가 울 때 부모가 따뜻하게 반응하면 아이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존중받는 존재야. 이 경험이 곧 자존감의 씨앗입니다. 발달 심리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사회성이 높고 불안을 덜 느끼며 성장 후에도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가 울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아이의 평생 자존감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는 종종 걱정합니다. 이렇게 다 받아주면 약해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이의 울음을 공감적으로 받아줄수록 아이는 새로운 시도에 더 용감해집니다. 울음을 받아주고 지지받은 경험은 아이에게 스스로 도전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공감적으로 반응할 때 아이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줄고 집중과 학습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즉, 울음을 안아주는 순간이 곧 성취의 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아이는 울음을 통해 감정을 배우고 부모는 그 울음을 통해 인내와 사랑을 배웁니다.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영아기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청소년기에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부모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울음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보내는 첫 번째 언어, 그리고 배움의 길의 초대장입니다. 아기를 안듯 마음을 안아라. 는 말처럼 아이가 울 때 품어주는 것은 아이의 몸과 마음일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선택 속에서 아이는 자존감을 얻고 성취의 씨앗을 심고 행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더 성숙한 지혜를 지닌 어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 때 바로 달래줄까 말까? 정답은 완벽한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마음으로 반응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 작은 태도가 아이의 자존감, 성취,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아이를 큰 숲으로 키워주세요. 오늘 당신이 심는 지혜의 씨앗 한 알이 내일의 아이를 큰 숲으로 키웁니다. 세상 모든 부모를 위한 지혜의 공간. 부모 산책.